안녕하세요. 고운 변호사들의 이호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저희한테 가장 많이 의뢰하시는 유형 중 하나인 손해배상에 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손해배상을 받기 위한 기본 원칙을 말씀드리기 앞서서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가장 기본은 계약서나 서류나 거기 써있는 텍스트들을 전부 다 꼼꼼히 읽으시는 게 중요하다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일단은 손해배상의 기본 원칙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손해배상의 기본 원칙을 제가 오늘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요약을 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손해는 금전으로 배상한다는 원칙입니다. 이거는 이제 민법의 394조에 금전배상의 원칙이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어쨌든 법원에서 인정하는 손해배상은 금전으로 환산을 해서 배상하게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사람 때문에 장사를 못했다. 그거를 배상하는 것은 금전으로 환산했을 때 그럼 얼마를 배상하면 적정하겠느냐를 산정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렇다면 그 손해 금전배상의 원칙에서 결국 이어지는 건데 손해 액수를 어떻게 산정하느냐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그것은 이제 손해 액수는 차액 방식으로 산정한다 라는 걸 염두에 두시면 됩니다. 누군가의 어떤 위법행위나 가해행위로 내가 피해를 입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손해를 산정하는 기준은 상대방의 가해행위로 인해서 존재하는 내 현재 상태, 거기서 빼기 상대방의 그런 행동이 없었다고 한다면 존재했을 내 재산 상태를 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하루 장사를 못했다고 한다면은 어떻게 산정하냐면 내가 하루 오늘 장사를 했다면 내 수중이 얼마가 있을지와 장사를 못하게 된 지금 상태, 내가 그래서 수중이 얼마가 있는지 그 차액을 평가를 해서 손해배상액으로 산정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 세 번째 원칙은 어떻게 보면 실무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인데요. 손해 입증은 결국에 원고가 해야 된다는 겁니다. 실제로 법원 판결문 중에도 이런 판결이 꽤 많아요. 피고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된다. 그러나 구체적인 손해액의 입증이 없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런 문구들이 종종 등장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상대방 때문에 원고가 손해를 입었다는 거는 분명하지만 그래서 얼마를 어떤 손해를 입었는지에 대해서 원고가 구체적으로 제시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원고가 패소를 했다는 판결입니다. 이런 것들을 대비를 하려면 평소에 이제 특히나 손해가 발생했다고 이제 자기가 판단이 된다면 거기에 관련된 내 손해를 입증할 만한 증거 자료를 충분히 구비를 해 두셔야겠죠. 가령 아까처럼 상대방의 어떤 행위로 인해서 내가 장사를 못하게 됐다 라고 한다면 만약에 장사를 했더라면은 내가 원래 하루에 100만 원을 벌 수 있었는데 그 사람 때문에 지금 장사를 못했고 번 수익이 없다. 이거를 서류상으로 증빙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거래를 하셨으면 거래 증빙을 하고 계셔야겠죠. 근데 제 의뢰인들 중에도 모든 거래를 예를 들어서 현금으로만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제 소득신고를 안 하시고 그런 경우에는 만약에 이런 케이스에서는 손해가 얼마였는지에 대한 입증이 이제 안 되는 그런 손해 입증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가 발생을 하게 될 것입니다. 손해배상의 원칙을 이렇게 정리를 하면은 첫 번째, 금전으로 배상한다. 두 번째, 전체 차액을 기준으로 손해 액수를 산정한다. 그리고 손해 입증은 주장을 하시는 원고께서 전부 입증을 해야 된다는 것 정도로 요약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지금 설명을 쭉 들으셨겠지만 이런 것들이 그렇게 쉬운 과정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를 하려고 이제 변호사를 선임을 하고 체계적으로 대응을 하는 건데요. 이런 게 다 복잡하고 좀 번거롭기 때문에 이런 걸 다 피하고 싶다. 그냥 내가 피해를 입으면 그냥 얼마를 배상을 받고 싶다. 이렇게 간이하게 할 수 있는 게 바로 위약금 약정입니다. 위약금 약정이라는 거는 흔히 많이 보셨을 텐데요. 여행사, 호텔 이런 거 예약하실 때 3일 전까지 취소를 안 하게 되면은 100% 위약금, 이틀 전까지 취소하면 50% 위약금 이렇게 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으실 텐데요. 실제로 이제 그런 위약금 약정이 없다면 고객이 숙박을 한다고 했었다가 갑자기 취소를 했다고 해서 여행사나 호텔에서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은 실제로 피해액을 입증을 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안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그때 들어올 확률이 100%가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그 인과관계와 또 확률적인 거를 통계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 위약금을 입증을 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약금 약정을 거는 거고요. 여러분들도 거래를 하시면서 내가 어떤 상대방의 어떤 채무불이행이 상대방이 계약을 위반할 게 걱정이 되고 그랬을 때 내가 손해를 입을 것 같다라고 좀 예상이 된다면은 위약금 약정을 애초에 거셔가지고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무조건 당신은 저한테 얼마를 배상을 해주셔야 됩니다 라고 약정을 받아두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 같은 손해액과 차액 이런 것들에 대한 입증 필요 없이 위약금 상당액을 배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내용을 정리하면 일단 손해배상은 첫 번째는 금전배상의 원칙이라는 거, 전체 받을 액수는 그 차액을 기준으로 산정을 한다는 거, 세 번째로 손해배상을 입증을 받으려면 충분한 입증이 있어야 된다는 거, 이 세 가지를 명심을 하시고 준비를 하셔야 내가 피해를 배상을
받으실 수 있고요. 이런 게 정말 번거롭고 다 귀찮다 그러면 아예 위약금 약정을 초반에 하셔가지고 내가 입은 피해에 대한 번거로운 절차 없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손해배상의 기본 원칙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실무적으로 의뢰하시는 분들과 법원에서 가장 큰 차이가 발생하는 위자료, 손해 입었을 때 발생하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